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아마 긴 시간은 아닐 텐데 최근 AI가 노벨상까지 받았고 산업적인 임팩트나 사회적인 임팩트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AI를 가지고 산업에서는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사실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투자는 AI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AI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논의도 많이 있고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AI를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 70년 전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거는 사실은 알파고 정도를 통해서인 것 같고요. 10년이 안 됐죠. 근데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야심찬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챗GPT가 그 꿈을 비슷한 거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글만 써가지고 아니면 말만 하면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제대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면 사실은 글만 가지고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환경을 지각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물론 생각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거를 다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사람처럼 닮은 에이전트 내지는 로봇 같은 거를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전형적인 건데, 제가 그 주변 환경을 보고 생각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한 다음에 표현으로 제스처까지 하면서 말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아직 인공지능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건 그나마 조각으로 지각하는 거, 아니면 글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일부 몸만 가진 조그만 로봇 같은 행동하는 게 있는데, 이런 제대로 된 전체를 정말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같은 AI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사실은 지금 발전을 보면 물리학이 100년 전에, 인공지능은 100년 더 젊은 학문이니까 물리학이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간 것처럼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은 지금에서야 고전 AI에서 현대 AI로 넘어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한 2000년 전후를 통해서 현대 AI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넘어오게 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학습을 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혁신이고 사실은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머리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줘가지고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사람을 능가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옛날 우리 교육을 하면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 해가지고는 똑똑한 AI를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AI한테 경험을 쌓게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건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AI는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끝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경험하면.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그거에 발전된 딥러닝, 그다음에 또 비슷한 형태지만 결국 학습인데 제너러티브 AI, 지금 이런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AI가 야단도 많이 맞았죠. 어마어마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든다니. 그래서 겨울을 2번 맞이하긴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아직 진행 중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AI를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형이 멀리 걸어가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시행착오를 합니다. 뭔가 해보고 어쩌다가 조금 더 멀리 가면 그거를 다시 강화한다 그러는데 상을 주고 원하는 거를 잘 못하면은 벌을 줍니다. 그래서 상을 주고 벌을 주면서 점점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의 특성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오류를 교정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 개선됩니다. 뭔가 시행착오를 하고 데이터를 경험할수록 계속 개선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두 발이 아니고 네 발 달린 동물도 걸어가는 거를 학습해낼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시행착오 해본다.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시행착오하면 데이터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목표 같은 거는 정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지를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에 따라서 차이를 계속 오류를 교정하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강아지 사진을 주고 강아지인지 알아맞히는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면 사실은 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그래서 지금 딥러닝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을 입력해 주고 출력에는 강아지면 1, 고양이면 0이라고 정답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는 기계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층이 많은 신경망, 사람 뇌를 닮은 신경망 구조라는 일종의 프로그램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C나 자바나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사람이 글을 통해서 코딩을 했는데, 지금 머신러닝, 지금 AI가 쓰는 프로그램 구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신경망, 뇌 구조를 닮은 망 구조의 프로그램 구조를 개발했고 학습을 잘하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입력 주고 출력을 계산해보고 처음에는 틀리면은 예를 들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강아지 사진을 주고 0.7이 나왔다. 그러면 1 빼기 0.7만큼 오차가 생기죠. 여기 오차 1 빼기 0.3만큼 오차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기 있는 웨이트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인간 뇌에서 일어나는 그 뉴런들이 연결돼서 시냅스라는 데 기억과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모사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래서 계속 해보시면 예를 들면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다시 교정하고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교정하고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학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 주고 뭔가 계산해보고 틀리면 교정한다. 이 교정을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뭐 10,000장씩 모아가지고 20,000장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치면 근데 테스트할 때는 이제 20,000장 안 보여준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텐데 20,000장 가지고 성능이 잘 안 나오면 원하는 게 안 되면 200,000장을 모으면 더 잘하고 그래도 안 되면 200,000장을 모으면 어쨌든 더 잘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2,000,000장, 2조장, 20조장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모으면 어쨌든 성능은 향상됩니다. 물론 그 마지막 성능이 정말 상용화하거나 정말 만족할 거냐 아니냐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폐암인지 아닌지를 뭐 판단하는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어쨌든 계속 축적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다 소견까지 써놓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웬만한 의사 선생님보다 능가하는 폐암을 영상으로 판단하는 AI가 언젠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말하는 생성형 AI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고요. 조금 전에 강아지 사진을 주고 1이냐 0이냐로 판단하라고 한 게 그게 이제 판단형 AI라고 하면 생성형 AI는 1이나 0이냐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 사진을 주고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출력하도록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해보고 정답을 알죠? 입력하고 똑같아요. 우연히. 근데 사진입니다. 깁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어떤 강아지 사진에 예를 들면 그 노이즈가 많이 낀 강아지 사진을 주면 원래 내가 학습했던 강아지 사진 얼굴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이에 특히 한 10년 사이에 이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고 스케일업 됐고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
같은 거에 발견된 게 사실 노벨상을 탄 핵심 주제입니다.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탄 거의 핵심 기반 이론이나 기본적인 모델이 사실 이 원리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관측한 데이터 강아지 사진을 뭔가 머릿속으로 사람 뇌하고 비슷합니다. 압축해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꿈을 꾸면서 사실은 강아지 사진을 떠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인간의 뇌에 있는 기억을 흉내낸 게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은 그래서 입력을 뭐를 주고 출력을 뭐를 주는지 사실은 컴퓨팅 파워나 이제 메모리 용량이나 이런 게 워낙 발전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에다 사진을 주고 새로운 사진을 생성하라 그래도 생성해낼 수 있고 입력에다 사진을 주고 반대로 출력은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을 생성하라 그래도 할 수 있고 반대로 글을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글에 해당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라 그래도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주고 글을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논문이 벌써 이런 게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지금 그 챗GPT나 트랜스포머 같은 구조들은 이런 거를 다 해낼 수 있는 상당히 범용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인풋을 주든 무슨 아웃풋을 주든지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매핑을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기반 이론은 이미 1989년에 증명됐습니다.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 Theorem. 그래서 이미 1989년에 입력하고 출력이 어떤 거에 되든 그 다음에 히든 신경망의 히든 뉴런층을 한 층 이상 쓰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많은 신경 유닛을 써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딥러닝 방식이나 이거의 발전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엔지니어링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론적인 기반은 이미 80년대 말에 벌써 마련돼 있었고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30년 사이에 이거를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잘 구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초거대 신경망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까 중간 뉴런이 몇 개 정도가 아니고 층을 많이 쌓은 신경망을 주고 사진을 주고 그 사진에 대한 뭔가 분석한 데이터를 입출력을 주면 어쨌든 이걸 학습해내 가지고 사진이 들어오면 뭔가를 바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층이 많은 복잡도를 지금 구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그 중에 LLM, 특히 텍스트를 주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챗GPT가 전형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주든 대답을 해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큰 이제 기반의 신경망 구조들은 이런 거를 잘 구현하게 했고요. 일단은 사실은 언어라는 게 어려운 거고 가장 인간다운 거고 사실 오래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었는데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챗GPT가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글을 잘 써주고 말도 잘하고 웬만한 걸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이해하기도 하고요. 100% 이해라고는 사실을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놀라운 일인데 왜 텍스트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고 정말 생각하는 기계 같은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이미 PC가 등장하면서 저희가 문서를 다 컴퓨터에다가 하고 전자문서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생성을 했고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모든 다큐멘트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서가 가장 일단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건데 시각 능력을 기계가 조금 갖기 시작하는데 시각 능력은 아직은 문제 복잡도에 비하면 제가 보기엔 데이터는 극히 부족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텍스트는 단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실은 그 계산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문제인데 놀라울 정도로 그렇긴 한데 그래서 텍스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멀티모달 모달리티가 여러 개 그러니까 텍스트나 일단 비전도 모달리티고 그래서 오디오도 또 다른 모달리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디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를 주고 어느 거를 주거나 아니면 이거에 여러 개를 주고
또 여러 개로 생성하거나 그 이미지를 주고 뭐 아까 텍스트를 생성하든지 이미지하고 오디오를 주고 뭐 텍스트를 생성하든지 온갖 다양한 결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iversal Functional Approximator Theorem에 의하면 입력하고 출력이 뭐가 되든 사실은 그거를 매핑을 표현해낼 수 있고, 물론 수학적인 이론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학습하는 거는 사실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컴퓨팅 파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학습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이거 학습하는 거는 공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연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근데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이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출력. 그래서 점점 아직 그 모델의 복잡도가 계속 커지고 있죠. 이게 벌써 몇 년 전 자료인데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양이 워낙 커져서 사실 자본을 많이 AI를 개발하려면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시 약해질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처럼 AI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인간의 뇌, 현재 뇌도 한때는 훨씬 더 컸던 때가 있는데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 현존 인류보다 뇌가 훨씬 컸었어요. 근데 오히려 도태됐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뇌가 너무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다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동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적정한 최적의 뇌 사이즈로 진화한 것처럼 아마 AI도 비슷한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선 허필드하고 힌튼이, 사실 허필드는 물리학자긴 한데 영역을 넘나드시는 분이고, 그 힌튼은 사실은 심리학자입니다. 물리학을 시작은 했었어요. 농담삼아 힌튼이 한데 케임브리지의 물리학과에 들어갔다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아닌 것 같다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에딘버러 가가지고 당시에 인공지능 학과가 세계에서 하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70년대 말에 AI 학과를, 그 당시 클래시컬한 AI의 붐이 시절이었는데 에딘버러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힌튼은 사실은 인지과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공학부에 교수를 하고 그러긴 한데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학을 약간 접했고, 이름을 보셔도 힌튼이 만든 그 AI 모델 이름이 볼츠만 머신, 헬름홀츠 머신, 사실 물리학자들 이름이에요. 통계 물리학이 사실 머신러닝에 통계 물리학 아이디어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수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 AI를 응용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게, 3차 구조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예측 성능을 보이는 이런 모델을 개발했고, 그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알파폴드라는 기술로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지금 40년 전에 돌아가서 노벨상을 준 건데, 특히 노벨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갖는 어마어마한 모든 학문 분야나 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임팩트를 고려해서 사실 그 기원의 기반을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역사적인 걸 떠나서 AI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AI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반인들이 그렇고, 전공하는 사람들도 사실 내가 무슨 AI를 연구하는 건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많은 걸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방향을 잃은 감정도 있고, 그래서 AI가 뭘 하느냐를 제가 한번 3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떤 게 AI인가? 한 가지는 아까 지각, 사고, 행동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은 조각조각으로 일어납니다. 주로 지각 능력만 잘하는 그런 거를 판단형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많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AI입니다. 객관식 문제라고. 알파고가 그거의 예입니다. 알파고는 선택해야 될
액션에 무슨 수를 두느냐,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결국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판단형 AI라고 보면 될 것. 복잡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인데 사지선다형, 팔지선다형이 아니고 100만 선다형, 1000만 선다형, 조 선다형 몇 조개 중에 한 개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로 AI는 푼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지금 AI들이 사업화되는 거에 대부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로 포뮬레이션 하면 AI가,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이 명확합니다. 그게 선택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결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단형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생성형이 놀랍죠. 지금 생성형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출력이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챗GPT가 글을 써주고 보고서도 요약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은 텍스트가, 그러니까 마치 수능고사 보듯이, 그래서 생성형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많은 작업들, 특히 문서 작업 이런 거를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AI가 잘 못하는 게 이제 행동형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각, 사고, 행동을 다 갖출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는 그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 아니요, 사실은 로봇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봇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옛날 인터넷 시대 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로봇, 소프트봇, 그게 줄여서 봇이라는 말로 왔고, 결국은 계속 로봇 같은 AI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이제 주변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다가올 것 같고, 그래서 판단형 AI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잠깐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무인 샵을 만들었어요.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무인 샵에 그냥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그냥 넣고 나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AI가 저 위에 카메라가 달리고 센서가 부착돼가지고 무슨 물건을 잡았는지를 판단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샵에 있는 여러 물건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고, 그걸 가지고 어느 가방에 들어가느냐 정하는 거고.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그래서 조금 현실 세계에 나와서 센서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잠깐만 동시에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2018년에 구글이 발표한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대화하는 에이전트긴 한데, 사실은 이 당시 기술로 보면 지금처럼 완전히 생성형 AI로 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저기 하는 일이 왼쪽 아래, 그 AI가 미장원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미장원 시간을 예약하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 기술로 하면 상대방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할 얘기를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판단형 AI로 구현된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안에 있는 구체적인 기술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방식으로도 상당히 뭔가 해내는 것 같은 AI를 구현해낼 수 있고요. 지금 생성형 AI가 되면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정말 단어를 다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대화를 만들어내는 거로 가는데,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 판단형 AI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게 헬스케어 문제가 되든 자동차가 되든 무슨 보험이 되든 어떤 분야에든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아까 객관식 문제라 그랬죠, 제가. 다양한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 내가 그 중에 어느 것 중에 하나인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하는 이런 문제라고 만들고, 그거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모으면은, 그리고 학습을 시키면 판단형 AI는 명확히 동작하는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됩니다. 생성형 AI는 예를 한번 보시면,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전형적으로 사람 unique and 얼굴을 realistic 학습한 looking 다음에 faces
using GAN, that 새로운 is generative 사람 얼굴 adversarial 사진을 가짜 network.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The 정말로 GAN is not a 생성해내는 new 거죠. technology, but where NVIDIA differentiates is through the progressive training method it developed. The key idea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progressively. 그 Starting from 여기 a 사람 low 얼굴이 지금 resolution, 다 they 변형된 add 게 new 생성되는데 layers 가짜 that model 이미지입니다. 진짜 increasingly 사람이 fine 아니고 다 detail 가짜 as 이미지 만든. training progresses. 일단 사람 얼굴로 This 학습을 both 해서 일종의 speeds 사람 the 얼굴에 대한 training up 모델을 and 기계가 greatly stabilizes 만든 it, 거고 자동으로 allowing them to 그 produce images of 모델로부터 샘플링을 unprecedented 해서 quality. 새로운 NVIDIA 데이터를 took a 생성합니다. database of 얼굴을 photographs 생성합니다. of famous people and used that to train its system. By working together, the neural networks were able to produce fake images that are nearly indistinguishable from real human photographs. 네. 최근에는 이미지가 아니고 비디오까지도 생성하는 게 최근에 원래 데모됐죠. 이게 비디오 생성 자체가 한 1분 정도 되는 비디오를 기계가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좀 됐지만 아바타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AI가 만들게 되면 제작비나 제작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물론 퀄리티가 이제 그 정도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완전 자동으로는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당한 부분을 AI가 하게 되면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해내기 때문에 더 창의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은 어떤 거냐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밑에 글을 내가 글로 뭔가를 묘사를 해주면 그 묘사된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강아지가 무슨 쇼핑카트를 타고 있고 뭐 해변에서 쓰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줘. 챗GPT한테 하면 지금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성형 AI가 어마어마한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해오는 어쩌면 상당히 지적인 작업이라고 아니면 예술가들의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영역까지 AI가 사실 대신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임팩트고요. 그래서 응용 분야는 이게 설계가 되든 엔지니어링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산학협동으로 한 적이 있는데 뭐 냉장고 같은 거를 설계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해에 나오는 냉장고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 모터가 여기 있다가 뭐 다른 데로 갔다 새로운 모터가 하나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계도가 과거에 쌓인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면은 사실은 새로운 거 모델 하나 설계하는데 뭐 몇 달이 걸렸다면은 사실 AI가 그거를 모델을 가지고 그 과거의 설계도를 잘 축적해 놔가지고 데이터로 이따가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뭐 하루만이면 해낼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설계 엔지니어링조차도 사실은 응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아트나 마케팅이나 뭐 그 사람들이 이미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직업들이 이미 위협받고 있거나 아니면 더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100이라는 걸 했다면 이제 1000을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제 행동형 AI인데 행동형 AI는 사실은 아직까지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고 근데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주로 약간 로봇이나 물리적인 거를 하는 아시다시피 로봇 연구가 지금 주로 기계공학자들에 의해서 소재나 이런 쪽으로 진전이 됐고 AI 하는 사람들이 아직 로봇 연구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동시에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포인터를 왼쪽 아래 한 번만 클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맨 왼쪽에 보면 저거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데 스팟이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하는 거. 오른쪽 위는 요리하는 로봇이고요. 저희가 국가과제로 했던 일이고 양팔 로봇이 로봇이 요리 같은 걸 하는 그런 시나리오고 왼쪽 아래는 혹시 클릭이 안 되시나요? 왼쪽 아래?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저거는 독일의 미넨공대에서 한 건데 그래서 팝콘을 요리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저 연구한 거는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오른쪽 아래 같은 거는 최근인데, 오른쪽 아래는 로보컵이라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만든 로보컵 대회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 서울대 팀이 하고 있는 어떤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이거를 하려면 아까 지각, 생각, 행동하는 거를 하나로 다 묶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라는 게 주변 환경을,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식재료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알아봐서 지각을 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음에 뭐를 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요리 레시피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조리를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합쳐져야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이 느리긴 한데, 근데 명확히 지금 AI가 지각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발전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결합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걸로 가면 많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문서 작업하는데 AI가 사람 일을 도와줬다면, 그거보다는 더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지금의 AI 임팩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행동형 AI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를 이제 생각할 때인 것 같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실은 AI가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사실 다룬 건 데이터나 정보를 다뤘죠. 근데 AI는 데이터나 정보를 넘어서 항상 지식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지식, 그다음에 지혜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저 위쪽을 다루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AI는 지난 초기 50년 동안은 이거를 연구했어요. 지식을 어떻게 기계한테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지능적인 기계를 설계하려고 애를 50년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기계한테 맡깁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좋은 데이터를 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 가고 서점 가고 놀아주면서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뭔가 똑똑해집니다. 사실 AI는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고, 그게 그런 방식에서 데이터를 주고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게 했고,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예상치 못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크게 한 가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하고 떨어져 있어요. 아까 왜 챗GPT가 글을 잘 쓰냐면 텍스트로 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가 모아놓은 모든 문서들을, 거의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고, 단지 챗GPT가 정말로 세상을 이해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글자로만, 사실은 말놀이를 하는 건데 글자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포인터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으면서 포인터라는 글자가 들어간 글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흉내를 내는데 정말로 포인터를 이해하지는 아직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하고 괴리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로 앞으로 해야 되는 AI는 세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거나 하면서 세상하고 접촉하면서 지식을 만들어야, 이런 피지컬한 인텔리전스, 그래서 피지컬한 세상에서 센서 데이터나 이런 거를 직접 AI가 다루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과학에서는, 인공지능이 인지과학, 사이언스로 보면 인지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 예전부터 사실 사이언스나 철학자들한테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은 embodied intelligence, embodied cognition 그러는데, 그래서 물리적인 게 실제 세상 속에 사실 실존주의 철학이 이런 걸 일찍 발견했는데,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내재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직접 접촉하면서 바디를 가지면 센서가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물이 식물하고 다른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 AI는 이제 센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직접 스스로 데이터를 다루고, 그래서 피지컬한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한 트랜스포머 이런 거 같은 거를 만드는 거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휴머노이드 스타일의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인간을 닮은 그러면서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정말로 사람처럼 지각, 사고, 행동하면서 인간같이 물리적으로도 내가 행동을 하면서 지각을 하는 이런 기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물론 어렵다고 생각했고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했고 그 사이에 무엇보다도 AI 주변 다른 학습이나 추론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보시면 이게 테슬라에서 발표한 옵티머스라는 테슬라 로봇인데 사람을 완전히 닮았죠.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옛날식으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프로그래밍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기계가 배웁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의 로봇 개발 방법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네, 지금 같이 사람이 행동을 하죠. 기계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그냥 무감독 학습으로 학습하면 사람을 흉내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제조업 현장 같은 데서 뭔가 물건을 조립한다든지 그래서 기계공학적으로 그 사람 모양을 닮은, 그러니까 신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발전이 느렸지만 명확히는 엔지니어링 문제고, 아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휴머노이드를 100만 대 만들어서 테슬라 공장에 도입해서 가격을 한 25,000불 이하로 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현실적인 계획은 아닌데 두고는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에 버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이런 걸 비디오를 하나 보였는데 아주 최근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려면 사실은 쭈그려야 되고 몸을 비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이 하는 작업을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데모합니다. AI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지각해야 되고 내가 뭐를 잡아야 되고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디다 넣어야 되고 지각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은 사실은 아주 복잡하지는 않을 수 있죠. 단순 작업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물론 또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잘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AI보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AI는 생각은 잘하는데 지각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지금 휴머노이드 스타일의 이런 AI는 지각하고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저 좁은 공간에서도 지금 로봇이 보고 있는 환경이고요. 저기서 지각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어떤 물건을 끄집어내야 될지. 네. 그 다음에 좀 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로봇 팔을 조작을 해가지고 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학습 데이터입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사람이 작업을 하면 기계가 그대로 레코딩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거를 실행하게 되면 왼쪽처럼, 그래서 간단한 요리 같은 걸 하는 거를 지금 데모하는데 사람이 작업을 다 한 거를 기계가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잘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옛날 방식하고. 단지 저거를 사람이 다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노동이죠. 저 데이터를 하나만 해가지고 안 되고 사실은 수백 번, 수천 번 사실은 작업을, 후라이를 요리하는 걸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한 수백 번, 수천 번을 사실은 후라이 요리하는 걸 데모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의 노동력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100번이 안 되면 1000번을 하고 1000번이 안 되면 정말 10,000번을 하면 어쨌든 해냅니다. 옛날 방식하고는 달라요.
조금 더 발전된 걸로 보면 챗GPT는 생각을 잘한다 그랬죠. 말을 잘하고. 근데 행동은 전혀 못했는데 반대로 기존의 로봇은 행동은 잘하는데 사실은 생각이나 이런 지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피겨 AI라는 로봇 회사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에 오픈 AI가 투자를 Figure One, 했는데 what 같이 do you see right 붙였습니다.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그러니까 table, a 챗GPT가 drying rack with 눈을 cups and 갖고 a plate, 팔을 갖고 and you standing 발을 nearby 갖게 된 with your 겁니다.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그래서 현재 상황을 묘사할 Sure 수도 thing. 있고 그다음 먹을 거를 좀 줘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과를 줍니다.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왜 provide you 먹을 with 걸 from 달라 the 그랬는데 table. 사과를 줬느냐 이런 질문에도 대답합니다. 유일한 먹을 게 사과였기 때문에라고 설명도 하고 있고요.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아 멈춰버렸는데 네.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그 figure 그냥 one. 나오니까 잠깐 Can you make me a 설명드리면 cup of coffee? 휴머노이드 스타일의 로봇이나 AI는 중요한 게 인간이 만든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로봇은 로봇을 위해서 전용 하드웨어나 레일을 만들고 해서 특수한 것만 하는데 휴머노이드 AI 스타일로 가게 되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lright, so how do you 사실은 제조업 같은 데서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AI가 지금 말도 하고 생각을 잘하죠. 계획도 하고 그런 연구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직은 연구 단계인데 이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번 플레이 될까요? 플레이가 잠깐만요. 예. 요거를 좀 눌러 주시겠습니까? 예. 챗GPT가 한테 뭔가를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를 쏟았는데 테이블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챗GPT가 어떻게 하라고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게 로봇이 그거를 그 플랜을 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뇌하고 손하고 팔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심부름까지 해주는 이런 AI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에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발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형태에서 뭐하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 실행으로 옮겨서 작업을 해냅니다. 물론 저기 마지막에 사람이 닦았는데 아직은 그게 기술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마지막은 남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제가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노벨상을 타서 AI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아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꿈이 크다 그랬죠. 이미 1997년에 로보컵이라는 로봇 축구 대회를 열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최근에 이게 생각이 났는데 50년 후에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사람하고 축구하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에. 이게 2045년이에요. 지금 봐서는 이게 이거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냥 뭐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2045년보다 빨리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비디오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At scale, the Optimus robot, you should be able to buy an Optimus robot for, I think, probably $20,000 to $30,000 long term. 가정에서 사람하고 what 같이 can it do? 살아가면서 It'll basically do anything you want. So it can be a teacher, babysit your kids. It can walk your dog, mow your lawn, 아이들도 봐주고 get the 놀아주고 groceries, 가사 just be your friend, 일도 하고 serve drinks.
whatever you can think of, it will do. And yeah, it's going to be awesome. And I think thi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of any kind. Yeah. 아직은 당장 현실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AI는 사실은 똑똑한 신입사원이 한 명 왔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적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신입사원. 뭔가 아직 상황 판단은 잘 못하지만 시키면 아주 잘하는. 앞으로 AI는 어쩌면 집안일 잘하는 가정부 같은 가사 업무 같은 걸 해주는 이런 AI가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직업 문제가 중요한데 현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죠, AI를. 근데 이게 AI 역사에서 과거에도 AI가 새로운 직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식공학자라는 건데 knowledge engineer, 그래서 1980년대 새로운 직업이었어요. 기계한테 지식을 넣어주는 직업이었어요. 코딩해주는. 지금은 프롬프팅만 하면 되죠.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기계를 가르치는 게 인간이 할 많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하는 거를 1000번 만번 해도 결국은 해내게 만드는 사람이 가르치기만 하면은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약간 튜터링 엔지니어 이런 이렇게 기계를 가르치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잠깐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원장님의 발표를 예고를 해드렸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저희가 추려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발표 중에 조금 커버하신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AI 연구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며 데이터의 양과 질 또한 영어권 자료가 압도적인데요. 이에 맞서 AI 발달이 뒤처지는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AI가 다 이해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빨리 가지는 데가 리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영어권이나 외국어권에서 자료는 그 나라에서 가졌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은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미지는 그 언어가 특별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조한 행동형 AI로 가면 사실은 유니버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점에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제조업 같은 분야입니다. 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한데 제조업 안에서 빨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AI화하려고 시도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AI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최근 AI 기술이 예술, 디자인, 글쓰기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향후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한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게, 신입사원이 똑똑하면 이거 좀 해봐, 무슨 자료 좀 해봐, 정리해봐, 이런 건 너무나 잘하죠.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면 약간 옛날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시켜야 되고, 대신에 문맥이나 뭐 회사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아는 거 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게 사람의 역할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기계한테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진짜로 인간 약간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사실 혼돈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한 거를 정말로 나밖에 못한다고 생각한 걸 기계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심지어는 예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예술의 정의가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AI가 만들어낸 예술품을 예술이라고
안 하거나 폄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새로운 예술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